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1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불기둥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빨리 서둘러가지고 여기 QR코드 통해가지고요. 제 손에서 흔들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증시코라텍 노란 톡방 빨리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바로 좀 브리핑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섹터가 있지만은요. 이 테마는 굉장히 복합 테마입니다. 조금 쌍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 테마주는 건설 테마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와 건설 테마주 두 개 다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 테마주로 만약에 상승 안 나온다 하면은요. 건설 테마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있고 정치 테마주로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설 테마주가 일단은 이 회사의 좀 상승 모멘텀으로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가 다른 회사들보다 크게 밀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힌트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장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6일이죠. 1월 26일인데 1월 26일 요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일정 매매 중에서 1월 28일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조금 야당 대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요. 이제 좀 검찰 출석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금 남아토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10%에서 15% 이상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아토건에 이어가지고 이 이재명 씨가 좀 2차 검찰 출석을 앞두는 이 시점에서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은 당연히 이 이재명 씨가 조금 반대되는 인물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수혜주를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8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와 좀 더불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까지 올라간 인물이 바로 전 전남도지사이자 전 국무총리였던 바로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낙연 씨 관련주로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은 남아토건이었고 그 남아토건이 15% 이상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남아토건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남선알루미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던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건설회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사진이라든지 다음 결정적 힌트를 보면은 왜 이 회사를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왔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에서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따온 화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건설 회사들이나 다른 바이오 회사나 다른 뭐 가상화폐 회사들처럼 다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회사는 외길 사업이에요. 한마디로 외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건설 사업에만 집중을 했다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안전에서부터 방음벽, 친환경 데크 플레이트. 이 데크 플레이트가 어떤 거냐면은 도시가 있으면은 거기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꼭 필수인 교량 및 다리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좀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역시도 조금 남강토건처럼 국내 매출보다 국외 매출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국외 매출이 어디냐? 유럽, 중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네옴시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 국지적 분쟁에 조금 이미 머물렀거든요. 전쟁이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기보다도 오히려 좀 소모전으로 조금 계속 분쟁을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종전까지는 어렵겠지만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처럼 정전 또는 휴전으로 조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재건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건하는 데만 하더라도 비용이 뭐 3,000조 가까이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건 비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조금 대한민국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회사 역시도 주가가 단번에 35%에서 40% 가까이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5월 달이었는데 그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반대로 지수와 좀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그때 7,000원에서 7,5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혜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해인, 티폴렉스, 뭐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회사들과 더불어서 이 회사도 역시나
네, 더불어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사 뭐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봐야 되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기회라고 할 거예요. 중동 즉 오일머니 같은 경우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옴시티라든지 또는 두바이,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조금 10년 동안 1경을 투자해가지고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건설 회사는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수혜주로 이 회사가 중동의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도로 안전 관련한 이런 건설 장비 같은 경우를 실제 수출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중동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역시 20%에서 25% 이상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수혜주로도 또는 두바이 수혜주로도 이 회사가 역시나 상승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치 테마주 모멘텀이지만은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및 네옴시티 수혜주라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28일 한마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 정도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전 대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부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물이 조금 전 전남도지사이자 네, 전 국무총리이자 전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씨라고 보고 있고요. 이낙연 씨 관련 종목으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가 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승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증시콜라텍에 입장하신 인원이 790명 돌파 시에 여러분들께 방송 통해 직접 말씀드릴 거고요.